강태준 할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이건 웃기지 않았어. 복도에서 샤워 소리가 들려요.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 나는 청소하고 있다. 나는 손에 천 조각을 쥔 채 얼어붙었다. 68세이신가요?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 아니, 사실 난 할 거야. 나도 봤어. 부러웠어. 내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로 나는 할아버지를 여러 번 만났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었다. 복도에서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아니요, 그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호기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떠났다. 어느 날 밤 10시에 청소를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분 계신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는 그 순간 그를 보았다. 저는 끝났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그 심오함 계속해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천상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54세이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요양원 청소 직원을 위해 설계된 5인실입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내 조상의 흔적이 지워진 날 그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범한 하루였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오후 5시에 홀을 청소했다. 그건 어려웠어요. 화장실에서 조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 들었어요. 오, 강태준, 정말 멋졌어요. 바닥을 닦던 손이 멈췄다. 저도 봤어요. 저는 68세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분명 부러워할 거예요. 억눌린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내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다. 어떤 부도덕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재빨리 도망치려던 순간 자단이 들어왔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김철로 저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아, 인숙 씨,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가 많죠. 네, 심호흡을 하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효과가 있었다. 내 귀가 화끈거렸다. 할아버지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매일 아침 정확히 9시, 중단 없이 사회복지센터에서 할아버지가 오신다. 그는 키가 매우 크고 체격이 좋았다. 그는 68세라는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회색 머리지만 아름답고 강렬한 헤어스타일입니다. 눈, 흥미로운 효과, 중앙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그는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그날 이후로 늘 학교에서 나를 데리러 오시던 할아버지는 그게 제 눈길을 끌었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내 눈은 그는 떠났다. 목초지에서 뛰어노는 남자의 뒷모습. 찾았다. 강인한 어깨, 고든의 68세 몸매. 그는 너무 건강해서 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시체였다. 내가 왜 걱정해야 하죠? 제가 다시 바꿨어요.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밤 8시야. 우리는 트럼펫 소리를 들으며 사회복지센터 앞을 차례로 지나갔다. 기기가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다. 조부모님들은 한 분씩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인숙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신중하게 입력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뒷정리를 했다. 계속하세요. 지금 밤 9시 30분이에요. 거의 끝났어요. 화장실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세요. 때가 왔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아, 지금 여기 다른 분 계신가요? 샤워젤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선생님, 문은 금방 닫힐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물소리만 들었다. 고장났죠. 그렇죠. 나는 겁이 나서 문으로 갔다. 하지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열쇠가 부러졌나요?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 멋졌어요. 유리로 된 욕실 문을 통해 바라본 남자의 풍경제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폭포 아래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 강한 등, 넓은 어깨, 허리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서 눈을 떼고 싶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으시네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별로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이게 68세 할아버지 소유물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너무 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내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 내가 왜 그러고 있지? 옛날 시절. 내가 서둘러 물러나기 시작했을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객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나온다. 강태준이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마치 시간이 한 곳에 멈춰버린 것 같았다. 네, 맞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태준은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제가 물어봤어요. 미안해, 인수가. 문이 열려 있으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거기 계셨다니 정말 놀랐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태준은 천천히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포도나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체. 그가 다가오자 남자의 눈썹이 코끝까지 내려갔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이것이 비누 냄새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고장난. 제가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나 봐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 네, 저도 그래요.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때 태준은. 제가 물어봤어요. 인숙 씨, 당신은 매일 늦잠을 자네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발소리가 멈췄다. 저는 밤 10시까지 일할 거예요. 때가 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슬픈 목소리였다. 내 마음은 다시 아팠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그렇게 슬픈 말을 들은 지 얼마나 됐나요? 고장난. 제가 배웠으니까요. 저는 혼자 살아요.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게 다예요. 기본적인 의미가 어려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합니다. 태준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신중하게 입력해주세요. 밤에 걷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GIS에 따르면 나는 그곳을 서둘러 떠났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달렸다. 무슨 일이야? 손으로 얼굴을 가리세요. 펩, 날씨가 너무 더웠다. 나는 미쳐가는 것 같아. 왜 할아버지께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재생되었습니다. 유리로 된 욕실 문을 통해 그의 얼굴이 보였다. 남성성은 신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청소용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매하세요. 나는 그곳을 청소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여전히 빨개져 있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커뮤니티 센터 정문 앞에서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인숙은 뒤돌아보니 태준이 보였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깔끔하고 정돈된 스타일의 스포츠웨어요. 네, 당연하죠.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함께 걸어갑시다. 밤에 혼자 걷는 건 힘들어요. 아니요, 모두 괜찮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내 편에 섰다. 포도나무.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길을 밝혀주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외로 편안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을 이었다. 인숙 씨, 여기 직원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이 항상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가족. 현명한 질문입니다. 잠시 망설인 후 나는 대답했다. 나는 남편과 헤어졌다. 제 딸은 결혼했어요. 그는 자유로워졌다. 아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다. 그는 매장되었다. 나는 그걸 느꼈어. 같은 외로움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를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작은 별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잘 지내세요. 이동하다. GIS에 따르면 태준, 너도 몸 조심해. 태준, 나는 그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끝후 나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섰다. 나는 그의 말에 따랐다. 내 심장은 여전히 매우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욕실에 나타난 그의 모습, 내가 걸었던 밤길과 내가 느꼈던 따뜻함, 그 목소리를 비롯한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했으며 당황스러웠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더 놀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저는 봤어요. 54세 여성의 주름진 얼굴, 할아버지 방문으로 피부가 촉촉하고 생기 넘치게 변했어요. 나는 미쳐가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했어요.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훌륭한 체격, 매력적인 눈,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기억하세요? 나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다. 하지만 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52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지진. 그날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 강토준 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복도에서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나는 달렸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내 마음은? 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것들의 문이 열렸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저는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복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봤는데 오늘 왔어. 정문은 오후 9시에 곧 열립니다. 열려 있습니다. 강토준 할아버지.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다. 그는 한 손으로 가방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가 쓰러지는 장면? 나는 그에게 1,000조각을 주었다. 차는 잠시 멈췄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태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인숙 씨. 네, 환영.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얼굴이 빨개졌다.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의 뒤를 돌아보았다. 고드는 68세로 어깨가 넓고 독특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내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사무직 직원이시군요. 그 목소리에 나는 놀랐다. 아, 제가 닦았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많이 빨개졌나요? 어디가 아픈가요? 아니요, 모두 괜찮습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되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매우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오전 내내 회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눈은 여전히 태준 할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다. 배우 패독의 사진. 아주 편안한 모습이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사려 깊은 표정. 왜 항상 점심시간에 이런 걸 보게 되는 걸까요? 이제 시간이야. 레스토랑에서. 조부모님께서 식사하시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영수 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김철로의 대화 또 들었어요. 강태준이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은 항상 청소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정말요? 네, 봤어요. 당연하죠. 보기 위해. 선생님,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요? 하지만 강태준은 3년 동안 혼자 살아본 적이 없다. 네, 외롭다고 느끼시겠어요. 나는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드레스를 꼭 붙잡고 있었다. 내 얼굴은 다시 빨개졌다. 날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다. 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갔을 때 우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마인숙은 누구인가요? 태준 소리가 났다.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이 열렸다. 태준이 거기 있었다. 아머는 손에 커피병 2개를 들고 있다. 지나가다가 자판기에서 샀어요. 하나 원하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마시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같이 식사하실래요? 태준은 보통 캔커피를 마십니다. 보냈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기름 필요하세요? 태준이 먼저 의자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주에 깊게 서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상자가 열리는 희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태준이 먼저 말을 이었다. 인수가 어제 집에 무사히 도착했니?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랬습니까?
요즘 밤에 걷는 것은 위험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항상 걱정했어. 고장난. 제가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태준의 눈빛은 뜨거웠다. 그는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다.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상자를 손에 꼭 쥔 채 물었다. 태준 씨, 사회복지센터에 매일 가시나요? 내 이 집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은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라도 와야 해요. 그의 목소리를 평가해 봅시다. 쓸쓸함이 분위기를 가득 채웠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딸이 결혼하고 나면 저는 지금과 똑같을 겁니다. 대화의 강도가 낮아졌다. 모든 것 오태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것을 마셨다.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나는 그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저도요. 아내가 저를 떠난 지 3년이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외로움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꽤 편안했어요. 태주는 신중하게 물었다. 민서가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퇴근 후에 집에 갈 거예요. 나는 먹을 것이다.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대접하겠다. 네, 드려도 될까요? 그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나 혼자 밥 먹을 거야, 인수가. 내가 그걸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해. 태주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드세요. 나는 먹고 싶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를 싫어하지 않았다. 네, 그럼 가겠습니다. 아니요, 퇴근 후에 살게요. 우리는 정문에서 만난다. 태조는 화가 나 있다. 그는 웃었다. 그 미소를 보니 내 마음도 행복해졌어요. 약속드린 대로 오후 10시에. 태준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거기에 있었다. 재킷을 벗고 셔츠를 입은 다음 팔을 올리세요. 무릎이 위로 굽은 듯한 느낌, 그건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리고 그럼 가자. 걸어가 보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사회복지센터 근처의 작은 파스타 식당에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태준의 의자죠. 추천합니다. 나는 국수 2그릇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뜨거운 수프가 나왔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손에 쥐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울고 싶었어요. 태주는 신중하게 물었다. 은서가 헤어진 지 꽤 됐어. 5년이라니 꽤 힘든 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그건 틀렸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조차도 매우 어렵고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이 내 표정을 읽었을까? 그가 말했다.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빈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비어 있는 겁니다. 네, 그분처럼 훌륭한 분과 식사를 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좋아, 태준의 눈 말이야.
제가 한 말이 정말 일리가 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뜨거운 밥을 드세요. 앞으로 우리는 함께 식사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건 큰 부담이죠. 저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쌀의 친구일 뿐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케냐의 태준. 나도 웃었다. 밥의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나를 다시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겼어. 아니요, 모두 괜찮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다시 함께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래쪽에서 서로 바짝 붙어 있다. 나는 걸었다. 태준, 맞아. 오늘 정말 그래? GIS에 따르면 그것에 대해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을 이었다. 인수가 내일 복지센터에 올래? 물론이죠. 내일 보내드릴게요. 네, 곧 뵙겠습니다. 이동하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 뒤로 나는 태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질문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 저는 아주 행복했어요. 태준은 화난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를 흔들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섰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울을 가져오세요. 54세 여성의 얼굴. 하지만 오늘날 약간 달라 보였다. 그녀의 양뺨에 붉은 기운이 퍼졌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도 태준은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의 시신은 욕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 왜 나는 항상 이 생각만 하는 걸까? 나는 거기에 베개를 놓았다. 하지만 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고 옷을 골랐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택한 위생복을 입고 있나요? 하지만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난 이걸 원했어.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었어요. 우리는 바시드에 있는 사회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정확히 9시에 도착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태준은 화난 듯 웃었다. 안녕하세요, 인숙 씨. 네, 환영. 이 미소가 내 하루를 밝게 해줘요. 똑같았어요. 아, 큰일 났네.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는 이미 오가고 있었다.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여러 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 우리는 국수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 간식 가게에서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보내는 사람 대화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각자 자신의 과거, 상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쌀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현재 68세 남성입니다. 저는 2주 동안 그것에 푹 빠져 있었어요. 끝났어. 태준이랑 나는 거의 매일 저녁을 같이 먹어요. 우리는 함께였어요. 처음엔 좀 민망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건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밤에도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걷는다. 식사 시간조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조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것이 퍼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인석이랑 강태주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그 사람 거기 있지 않나요? 매일같이요. 난 갈 거야. 그럼 뭐가 다른 거지? 나이 차이는 14살이지만 그래도 강태주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입니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대화였을 뿐이에요. 마음이 무거웠다. 베일을 잡고 있던 손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는데? 하지만 태준이 그랬어. 당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없이 다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네,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태준은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물었다. 어머,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제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 저것.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태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요. 소문이요.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소문이요.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야.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자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거요. 저도 들었어요.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맥케, 인수를 만나보세요. 태준이 내 손을 가렸다. 날씨가 더웠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처럼 먹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무슨 일이에요? 태준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감정이 벅차올랐다. 그는 단순히 아리의 친구만이 아니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은 분노로 뛰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전히 그가 그날 샤워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의 모습이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태준이 집에 가져가라고 초콜릿을 줬어요. 우리가 빌라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거기 있었다. 멈추기 위해.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괜찮아. 응, 뭐 필요한 거 있어? 태준이 잠시 후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인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수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고 생각했다. 네, 궁금했거든요. 당신은 내게 짐이 되는 존재 아닌가요? 오, 아니요. 저는 너무 늙었어요. 그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아니요. 그 말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어요. 밖에 있어요. 태준은 할아버지를 닮았다. 네, 태준의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그 내용은 좀 더 심오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네요. 잠깐만, 내 얼굴은. 날씨는 덥고 습했다.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리는 짧았다. 인숙 씨, 숨소리가 들리시죠? 네, 저도 인숙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자로서 저는 태준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해요. 그는 쇠약해졌다. 저는 68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남자다. 내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태준의 손이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날씨가 더웠다.
인서가, 너도 나한테 관심 있어. 대답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물론 그랬죠. 태조는 화난 듯 웃었다. GIS에 따르면?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끝났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온몸이 그 느낌을 받았다. 나는 매우 행복했다. 이동하다. 오늘 밤 당신 꿈을 꿀 거예요. 네, 그리고 태준도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당신은 망설입니다. 그건 분명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나는 손으로 이마를 쳤다. 나는 아직도 그녀의 입술 감촉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정말 좋아해요. 수용하다. 그의 얼굴은 매우 붉어졌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54세 여성이 68세 남성에게 유혹당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태중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저는 68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남자다. 그 문장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 욕실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일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나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다. 하지만 제 호기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갔다. 나는 출근했다. 정확히 9시에 태준이 들어왔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어제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달랐다. 태준은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어젯밤 잘 잤어요. 알았어. 잠이 안 와. 딘숙이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다. 잘못된 질병이라는 거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케냐의 태준. 오늘 밤에 보자. 응, 하루.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 시계를 쳐다봤다. 퇴근 시간이었다.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오후 5시쯤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준이었어요. 인수가 혼자야. 응의 태준이.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거리는 짧았습니다. 우리 어깨가 닿았어. 그건 나였지? 진실을 말할 수 있니? 응, 태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저는 아직도 인수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였죠.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태준의 눈은 몹시 빨개져 있었다. 지금은 안 돼, 나도. 내 목소리조차 떨렸다. 태준은 내 뺨에 손을 얹었다. 인수가 키스해도 될까? 숨을 못 쉬겠어. 정말 멋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갔다. 거리는 짧았다. 우리의 호흡은 뒤섞여 있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이 부딪혔다. 마치 시간이 한 곳에 멈춰버린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경기는 점차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준이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운로드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얼마나 오래됐죠? 내 입술이 벌어졌다.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태주는 이마를 내 이마에 맞댔다. 내가 해냈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는 친구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태주는 화난 듯 웃었다. GIS에 따르면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요. 54살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표현은 금기시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세심하게 지시했다. 민서가 오늘 우리 집에 올래? 마음이 무거웠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죠. 근사한 저녁 식사에 초대해주세요. 내가 원하니까. 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가도 될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네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네, 괜찮아요. 태준의 집은 호화롭잖아요. 그곳은 아파트였다. 넓고 깨끗한 거실. 잘 갖춰진 주방.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과한 부담이에요. 깨끗했어요. 앉으세요. 차를 끓여 드릴게요. 태주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태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행복해 보이네요. 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슬펐다. 태준아, 따뜻한 차 좀 마셔봐. 보냈어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을 이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해야겠어. 정말이야. 저는 인수 씨를 만난 이후로 그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네,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어. 내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또한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조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를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러워졌다.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은수가 나랑 같이 갈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인숙이가 좋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태준의 눈빛,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타이준 팬이에요. 타이준. 그는 화난 듯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나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다. 남자의 얼굴은 코끝으로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은 마치 꿈 같았다. 54살의 사랑, 68살의 사랑 남자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건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센터는 그렇게 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서로 인사를 나눴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밤에 함께 있었어요. 퇴근 후 나는 태준의 집으로 갔다. 그건 정상이에요. 태준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도움이 됐어요. 마치 노부부처럼 밤이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좋아.
태준이만 있으면 충분해. 몸이 떨려서요.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인수가 행복해. 응, 아주 행복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저를 떠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다.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아니요, 헤어진 후 처음으로 여자처럼 대접받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인수 씨는 매우 흥미로운 여성입니다. 태준 MA 팔무이트. 그가 54살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게 다예요.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요. 잘못된 질병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에요. 태준이 근처에 있었다. 우리 입술이 부딪혔다. 첫 번째 경기보다 더 힘든 경기였다. 태준이 내 허리에 팔을 둘렀고 마침내 나는 그의 목에 손을 얹었다. 냄새가 나요. 우리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입술이 떨어졌다. 그는 나를 차에 태웠다. 태준은 이마를 내 이마에 맞댔다. 내가 해냈어. 인수가 솔직히 말해줄게. 나는 그 무덤을 그리워한다. 내 마음은 그 무덤 때문에 아프다. 그는 쓰러졌다. 하지만 인숙이 씨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씨앗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 손은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내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저도 그걸 갖고 싶어요. 그는 거기에 있었다. 태준이 품에 안겨 있을 때마다 나는 그의 체온을 느끼고 그의 숨소리를 듣는다. 강인한 가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것이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본 것을 항상 기억한다.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가 정말 68세인가요? 호기심과 욕망이 하나로 합쳐졌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태준의 눈빛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태준 팬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 그랬죠.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손을 잡고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방으로 가자. 그들은 방에 들어서면서 손을 잡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방문은 고통스러웠다. 태준은 우리 방에서 나를 잘 챙겨줬다. 나는 그를 끌어내렸다. 인소가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도 돼, 말해봐. 응애. 나는 진정했다. 태준의 입술이 다시 닿았다. 나는 내 입술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 영향이 더 깊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4살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신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바닥이 더럽다. 태준의 손은 더욱 용기를 북돋았다. 인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약해. 아, 태준. 그는 천천히 나를 침대로 옮겼다. 태준, 내가 벌써 68살이라니 믿기지 않아. 그는 진정한 의미의 사나이였다. 다부진 체격, 넓은 어깨,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 그 소문 때문이었군. 그건 완전히 사실이었어요. 그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 그는 재빨리 들어왔다. 태준은 내 떨림을 느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발요. 매우 좋은. 진정할게요. 또 태준이네요. 저는 키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내 불안감을 달래준다. 나는 조심했다. 프라이데이, 너는 정말 아름다워.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났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서서히 하나가 되어갔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오랫동안 향수병에 시달려 왔어요. 태준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기쁨. 그가 68세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는 재능이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죠? 잠시 후 태준이 도착했다. 나는 기지개를 켰다. 그러더니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질문 괜찮으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준이 내 이마에 키스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날씨는 잔잔했다. 사랑해, 인수가. 마음이 무거웠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나도 널 사랑해, 태준. 이는 두 사람이 별거한 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은 자백이었다. 제게 찾아온 진정한 사랑은 54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태준의 집으로 갔다. 나는 그의 품에서 자랐다. 우리는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각기 다른 과거, 그들의 고통, 그들의 외로움, 미래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죠. 또는 미래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좋아,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좋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죠. 하지만 인서가, 태준아, 내 손 꼭 잡아줘. 이해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진심으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68세이지만 여전히 남자입니다. 저는 인숙이와 태준이를 지킬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으세요. 그때 거의 새벽 5시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잠에서 깼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오늘 행복하세요? 네, 태준 씨도요. 내가 현관문을 나서자 태준이 다시 뒤돌아섰다. 나는 그를 껴안았다. 오늘 밤에 돌아올게요. 네, 돌아올 거예요. 집에 가서 거울을 가져와. 그의 얼굴이 변했다. 여자의 얼굴이 되었다. 나는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그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웃음, 그것은 지어졌습니다. 54세와 68세는 밤문화를 즐긴다. 한 남성과의 불륜 관계.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출산한 지 한 달이 됐어요. 나는 매일 저녁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보내는 사람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54살 때였다. 때가 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상들의 시선을 느꼈다.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봐, 인수가, 내 얼굴이 최근에 많이 변했네. 그렇죠. 네, 그랬어요. 화장도 하고 옷도 입었어요. 제 생각엔 당신이 강태준 씨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청소하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대화였을 뿐이에요. 마음이 무거웠다. 저는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옷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준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말하는 방식도 바뀌었네요. 어느 오후였다. 매니저가 제가 복도를 청소하는 동안 그렇게 말했어요. 전화 주세요. 인숙 씨, 잠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내 슬픈 마음으로 사무실에 갔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진행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앉으세요. 네, 매니저님이 착용하고 계세요? 열려 있습니다. 인숙 씨, 진지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멤버 강태준 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숨이 한동안 가빴어요. 네, 요즘 루머가 많아요. 자주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가까이 살고 있고 함께 외출도 해요.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에요. 그냥 아는 사이요. 저는 못 봤어요. 매니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인숙, 여기는 노인 요양원입니다. 지금은 담임 시간이에요. 직원들은 회원들과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해는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오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아니, 인수가. 경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만약 이 소문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괜찮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요. 나는 슬펐다. 그날 밤 나는 이 이야기를 태준에게 들려주었다. 내가 이겼어. 태준의 집에서 그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다. 나는 그를 차에 태웠다. 매니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태준은 나를 꼭 껴안았다. 찾지 못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멈추다. 그리고 태준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인숙, 내 곁에 있어 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이 숨바꼭질 놀이는 나를 짜증나게 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인수 씨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부끄러워요. 너무 이상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준아, 인서가, 너랑 나. 난 내가 좋아.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 14년 차이점, 68세 남성과 54세 여성. 나는 세상이 두려웠다. 태준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시간 좀 주세요. 오늘 밤 자려고요.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내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아기와 함께하는 직장 생활 서로의 관계를 알아봐 줄 때 정말 즐거워요. 나는 무서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복도에서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거기, 인수야. 한영 지나가다가 박영수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가 말했다. 사장님, 요즘 소문이 많이 들려요. 강태준 씨랑 사귄다는 소문 들었어요. 내 얼굴이 빨개졌다. 오, 그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네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죠. 네, 여기는 사회복지센터입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거 이해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다가갔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내 어르신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나는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들었다. 강태준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50대 여자랑 사귀다니? 당신은 누군가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중요한 인물이자 여성이다. 당신 입장에서는 정말 좋겠네요. 하하. 네, 그게 다예요. 인수 씨는 상심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드레스를 꼭 붙잡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말이 많네요. 하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랬어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오후 3시쯤 사회복지센터에 갔다. 나는 그가 도망치려 하는 것을 보았다. 평소보다 더 빨리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태주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바피르 김철로 태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신라, 강태준.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당신 너 진짜 은숙이랑 같이 가는 거야? 복도에서 그 소리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할머니들은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도 망설였습니다. 태호는 침착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대답했다. 네, 동의합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나는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 나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소문이 퍼졌어요. 김철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얘야, 좀 진정해. 나도 다르다고. 그들은 여기서 일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인생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힘찼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인가요? 내 건 내 거야. 묶어줘.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뜨거웠다. 저는 인숙이를 좋아해요. 그것은 공개적인 자백이었다. 나는 복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내 얼굴이 빨개졌다. 그들은 조상들을 원망했다. 말도 안 돼, 68세 노인이 뭘 하겠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인수가,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게.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GIS에 따르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보호해주는 남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복지센터를 떠났다. 나는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여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 여자는 창녀야. 나는 수치심이 뭔지도 몰라. 나는 내 차이점만 알 뿐이야. 사기였다는 말을 듣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좋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절대로. 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저녁이 되었다. 태주는 일을 마쳤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마자 태주는 나를 꼭 껴안았다. 인숙 씨,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한 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태주는 그를 꼭 껴안았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정말요. 네, 저도 태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널 사랑하고 싶어. 태준은 슬퍼. 그는 웃었다. 고마워요. 인숙 씨, 이 따뜻한 환영을 기원합니다. 저는 성냥갑을 조립했어요. 그날 밤, 태준은 다시 물었다. 인수가 진심으로 이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나랑 같이 살자.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살자고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GIS에 따르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해. 나는 너를 안았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이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어쨌든 받아들일 만한 일이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했다. 사회복지센터는 날씨가 추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동의했다. 저 여자는 부끄러움도 모르는군. 나는 저 여자와 달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소리가 그거 아닌가요?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꾹 참았다. 나는 청소하는 동안 고개를 숙였다. 매니저님, 지금은 오전 10시쯤입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인숙 씨 사무실로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매니저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다. 그가 말했다. 인수가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지? 응, 강태준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만난다. 내가 뭘 받았지?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재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불만이 매우 크다. 죄송합니다. 저도 선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직원들을 서로 소개시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트,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매니저는 서류를 꺼냈다. 제 계약은 이번 달 말에 만료됩니다. 네, 인숙 씨, 당신을 내쫓겠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건 분명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당원들의 신뢰를 잃었다. 펀드 매니저가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제가 3년 동안 일했던 유일한 곳입니다. 내 수입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건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그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난 그걸 할 수 없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이달 말 전에 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결혼식장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나 직장 잃었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는 울었다. 한동안 울다가 다시 잠에서 깼다. 태준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나는 태준이 안쓰러웠다. 실직하게 되시면 정말 안타깝네요.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태준, 점심시간이야. 나는 늘 그랬듯이 커뮤니티 센터에 갔다. 그는 사막으로 간다.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 사람은 강태준이에요. 여전히 무례하네요. 저리 가, 무례한 늙은이.
타이주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마구간에 있는 놀이방으로 갔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마음이 아파요. 오후입니다. 태주는 사회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터전, 인숙, 터전인 오디 그는 웃었다. 태준, 할 말이 있어? 태준은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해고당했어. 뭐라고 했어?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독의 계약은 이달 말에 만료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멤버들과 함께요. 우린 서로 사랑했으니까. 태준의 주먹. 그곳은 항소법원이었습니다. 지금 매니저에게 가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나를 꼭 껴안았다. 비보르, 인슐랄레 유닛.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직장은 괜찮으세요? 새 걸로 사야 할지도 모르겠어. 태준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잖아. 하지만 이제 저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망설이시나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는 함께 살아요. 태준은 슬퍼해요. 그는 웃었다. GIS에 따르면 사회복지센터와 복도 한가운데 그는 나를 꼭 껴안았다. 내 주위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찬성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짐을 쌌다. 제가 3년 동안 살았던 스튜디오 아파트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옷 몇 벌과 필수품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당신이 할 말의 전부입니다. 나는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태준의 집에 갔다. 문을 열었더니 태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여기 있어요. 네, 태준, 내 짐 좀 들어줘.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여기는 인숙 씨의 집이야. 참 안타깝군. 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54세 남성은 복음 전도 분야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야? 태준이 날 안아줬어.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 오늘 밤 나는 태준과 저녁을 먹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건 느낌이었어요. DNA 인숙님,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뭔가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서로 아는 사이지만 비밀리에 살고 있다. 우리는 부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저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인숙신랑 가족의 정식 구성원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나는 망설였다. 제이온디라는 단어가 발음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준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날 포도나무. 우리 조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싫어하세요.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하지만 태주는 매일 사회복지센터에 오세요. 가장 먼저. 행복해, 인수가. 맞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오후에 청소를 마치고 짐을 쌌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용했던 옷장 좋아요. 매니저가 다가왔다. 인숙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좋은 삶을 사세요. 네, 나는 사회복지센터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태주는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다야? 태준, 내 짐 좀 들어줘.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태준이 물었다. 은수가 전시에 대해 생각해봤어. 잠시 망설인 후 나는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요. 태준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태준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난 그가 필요해. 태준이가 길 한복판에 있어? 나는 그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 인수가. 너 덕분에 행복해. 내가 너에게 줄게. 태준도 행복하게 해줄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네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와 완전히 다른 두 사람.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 그날 밤이었다고 태준이 말했다. 은수가 내일 고천에 갈 거야. 저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케냐의 태준. 나도 웃었다. 네, 맞아요. 54세와 68세죠. 황은이 14년의 별거 끝에 재혼했다. 세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혼인신고일, 거울을 봐야 제가 옷을 골랐어요. 심플하고 아름다운 원피스 정장입니다. 저는 54세입니다. 여성의 결혼식 날 복장. 태주는 운동복을 입었다. 저는 68세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우 잘생겨 보였다. 아마데우스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서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 구청으로 가는 중이에요. 정말 신나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네, 맞습니다. 구청에서요. 영수증. 민정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이해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신부, 5명, 54세, 신랑은 68세의 강태준 씨입니다. 14살 차이, 직원들은 한동안 서류를 검토했다. 나는 망설였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태주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챘어요. 행운을 빌어요. 봉인은 원래 자리에 다시 붙여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입니다. 내가 구청을 나설 때 태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제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54세에 맞이한 새로운 삶. 인숙 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좋은 선물을 받고 싶어요. 밥 먹자. 응, 좋아. 태준. 그는 나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여기는 제가 평소에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조용하네요. 그곳은 분위기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이건 특별해요. 케냐의 태준.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인수가 행복해. 응, 아주 행복해.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태준의 눈빛. 날씨가 습했다.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아니요, 헤어지고 나면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날씨가 더웠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태준이 나를 봤다. 나는 너를 안았어. 세상에, 뭐 하는 거야? 꽃다발 들고 있는 거야? 들어오세요.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가 벌써 68세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곳에는 힘이 있었다. 나는 그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눕혔다. 내일은요. 태준은 마음씨가 정말 착해요. 나는 일어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제가 꺼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반지가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태준, 인석, 저도 평생 그럴 거예요.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준이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내 손등에 입맞춤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태준이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너를 안았어. 감사드려야겠네요. 나를 깨운 태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천천히 키스했어요. 태준이 내 귀에 속삭였다. 딸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바로 이날, 우리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침실로 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고장났어요. 앉을 자리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태준은 불을 껐다.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54세 여성의 시신. 하지만 태준은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 맞아. 나도 그 나이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태준은 천천히 나를 침대에 눕혔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여전히 남자였다. 탄탄한 체격의 넓은 어깨는 당연하죠. 그 소문들은 완전히 사실이었다. 그는 오늘도 매우 피곤해 보였다. 인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서히 하나가 되어갔다. 오늘은 첫날보다 조용했다. 얼마나 오래됐죠? 잠시 후 태준이 내게 말했다. 나는 너를 안았어. 정말 행복해요. 태준, 당신은 68세입니까? 네, 왜,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는 웃었다.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저도 젊다고 느껴요. 저는 54살인데 이렇게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태준이 내 이마에 키스했다. 오늘은 우리의 진짜 결혼식 날이에요. 밤이 왔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사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나는 잠이 들었다. 그들의 나이는 각각 54세와 68세입니다. 14살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태준의 품에 안겨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꿈을 꿨다.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살게 되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공감되고 정말 좋아요. 행복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는 거기에 있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나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에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55세와 69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처음엔 동의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를 보았고 아주 천천히 서서히 그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 부부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해 보인다.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네요. 그때는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는 거기에 있었다. 타이주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여보, 밥 먹자. 그래, 지금. 나 갈게. 태준이 막 일어서려던 순간 갑자기 나는 다리를 흔들었다. 그는 쓰러졌다. 오, 내 사랑. 나는 달려가서 태준을 껴안았다. 내 사랑, 일어나. 태준의 창백한 얼굴 그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추위에 땀을 뻘뻘 흘렸다. 1일차, 9일차 전화 한 통 해야 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명을 질렀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나는 태준을 병원에 데려갔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차에 탔다. 내 사랑,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어요. 그는 거기에 있었다. 응급실에 연락했습니다. 의사들은 태준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한두 시간 정도 지났나요? 의사가 나왔다. 변호사세요? 네, 저 맞아요. 들어오세요. 의사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진찰실로 들어갔다. 아픈 이것은 가장 흔한 유형의 암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요. 무슨 소리야? 사실 그건 사기였어.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어땠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내 무릎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저것.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하필 우리야? 행복했던 한 해였어요.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아직도 병실에 있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인수가, 내 사랑, 달려가서 태준이 손을 잡아. 이해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태준이 키가 작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웃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벌써 6개월이나 됐네요. 안 돼, 못 참겠어. 나 울고 있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알았어, 인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든 게 괜찮아질 방법은 없을까요? 태준이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보지 마으나 때문에 우는 거야? 다르인석, 태준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행복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해는 가장 행복한 해였다. 저도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오래된 물건들을 좋아해요. 나한테 줘. 난 아직 어려서 안 돼.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그들은 꼭 껴안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건 쉬웠어. 태준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다. 체중이 줄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에 입원해서 아팠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몸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어주세요. 이해합니다. 인숙 씨,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이건 어려운 문제야. 이건 거짓이고, 이건 진실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태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난 내가 좋아? 나도 내가 좋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요. 하지만 난 그래도 웃었다. 민서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태준이를 휠체어에 태우자. 나는 병원 정원에 갔다. 햇볕이 뜨거웠다. 태준은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다. 인수가, 후회 안 해,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희 사귄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살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정말요. 네, 최소 1년은요. 함께해서 좋았어요.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일어날 일이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은 부부입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요즘 거의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는 거기에 있었다.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하지만 난 매일 내 곁에 있었잖아. 그는 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았어.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태준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가 화장실에서 너를 봤던 거 기억나? 그 순간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부끄러우세요? 저는 그때 매우 놀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약해졌다. 저도 들었어요. 그 이후로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68세이신 할아버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인숙 씨가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54세 여성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좋아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태준의 손에 힘이 빠졌다. 여보, 나 피곤해. 그럼 잠시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나도 오늘 너를 사랑해. 밤이 왔다. 태준은 차분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이봐, 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여보, 일어나. 언니, 제가 전화했어요. 의사들이 곧 도착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태준은 떠났다. 시체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그것은 보관되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조부모와 증조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인숙님, 확인해주세요. 강태준은 전 멤버입니다. 민서가, 널 보니 너무 반갑다. 나는 보았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태준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소파에 앉았던 곳, 우리가 함께 술을 마셨던 곳, 커피 한 잔부터 선반에 걸린 옷까지 모든 것 보고 싶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의 냄새와 눈물을 기억한다. 흐름. 내 사랑,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는 거기에 있었다. 후회는 없지만요. 비록 짧은 1년이었지만 저는 54세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사랑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68세 남성과 함께 말이죠. 금지된 관계. 세상은 뭔가 말했지만 나는 행복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태준이 없는 하루. 하지만 난 살아가야 해.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정확히 해냈습니다. 기꺼이 자신감을 가지고 고마워요,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정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제 52년 인생에서 이걸 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늦은 사랑.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54세 여성, 68세 남성, 그리고 14세 어린이, 채영과 황윤의 사랑 이야기. 비록 그 사랑은 단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카이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